부자탕 해보겠습니다. 부자탕에 들어가는 약재부터 보면 출, 복령, 작약, 부자, 인삼. 약재들을 보면 진무탕하고 비슷하죠? 나중에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부터 보겠습니다. 소음병, 신체통, 수족한, 골절통, 맥침자, 부자탕 주지라. 병을 6가지로 나눴어요. 6부위, 6성질, 6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중에 소음병은 몸이 냉해지는 병입니다. 맥밑의 단용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몸이 차가워지고 냉해지고 활동력이 떨어지고 신진대사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 나타나는 게 신체통, 몸이 아파요. 몸이 차가워지고 느려지면서 몸이 아프고 수족한이 소음병을 뜻하는 그런 표현이겠고요. 골절통, 신체통과 같은 말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맥침자, 부자탕 주지라. 그러니까 소음병은 수족한 맥침이라는 걸로 소음병을 의미하고 신체통, 골절통 이런 데 쓴다. 즉 골절동통, 신체동통 이런 데 쓴다. 그게 부자탕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조문하고 약재를 좀 같이 대미를 해보면 소음병, 수족한, 맥침이라는 거는 소음병에서 몸이 차가워진 거니까 부자가 들어가는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고요. 신체통, 골절통 이런 것들은 구련이라든지 한습이 나타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작약이나 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몸이 차가워졌기 때문에 더 이런 것들이 유발되죠. 그래서 부자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네. 그래서 부자, 작약, 백출, 부자, 작약, 창출 이런 것들이 신체통, 골절통을 치료합니다. 조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인삼이 들어가고 복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전부 위장과 관련되어 있는 약재거든요. 수기, 위장, 심화 비경 이런 거 관련된 약재입니다. 소화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심계라든지 현운증, 즉 수기에 의한 질환들 나타날 수가 있고 수기와 찬기운이 만나가지고 하리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자탕의 주증입니다. 그 다음에 백출, 복령을 쓰기 때문에 수기와 관련된 질환이고 이 수기가 어디에 있느냐? 중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초에서 수기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소변 분리가 나타나고요. 인삼이라든지 복령, 백출을 같이 썼기 때문에 심화 비경이 나타나고 혹 복통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서 꼭 복통이 나타난다는 건 아니에요. 신체통이 우선인데 그래도 복통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한 거고 어지럼증이라든지 설사라든지 심계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몸이 상당히 냉합니다. 냉해. 골증이 이렇게 있습니다. 중초에 습기가 가득 차 있어요. 수기 습기가. 그런데 몸까지 냉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습으로 인해 가지고 물이 많이 차요. 그러면 이 양기가 표까지 못 갑니다. 표까지. 그러면 더욱 통증이 더 심해지죠. 그래서 이런 약재를 쓰게 되는 겁니다. 상초에서는 어지럼증이라든지 심계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고 중초에서는 소화불량, 음식 무미, 오심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복만 복통도 있고 하초에서는 설사, 유뇨, 소변분리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신냉, 부종, 복통, 복만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치료 사례 보겠습니다. 여자 71세 슬관절 인공관절 수술 이후에 아래턱이 떨리기 시작했다. 뭔가 떨리는 증상이 나타난다. 밥도 잘 먹지 못하고 음식이 흘러내린다. 일단 떨리는 걸 얘기한다. 그죠? 소변이 시원치 않다. 거기에 불면증이 있고 약간 어지럼증은 호소한다. 복피는 약간 두툼하고 우측 복압이 높다. 좌하부 측으로 뱃속 밑으로 약간 당기는 그런 구련 증상을 호소한다. 진무탕을 2주 투여한 후 턱의 경련은 60% 정도 좋아졌다. 자, 여기 보면 지금 떨린다. 그죠? 뭐가 떨려요? 그러면서 소변 분리, 불면증, 어지럼증. 자, 이게
수기로 인한 어지럼증이라 생각하고 복령과 백출로 해결하겠다 생각해서 복령, 백출, 부자. 그 다음에 여기에 구련을 보셨어요. 구련이 깊숙하게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복부 그 근육이 그런 거예요. 작약. 이게 들어가는 약재 중에 이제 진무탕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또 떨리는 거고 하니까 60% 정도 좋아졌어요. 소변은 시원하게 나오고 불면증도 좀 나아졌는데 갑자기 수술 부위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힘이 없다고 호소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초에 수기가 쌓여 가지고 표까지 양기가 전달되지 못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복진을 해보니까 심할 비경이 생겼다. 그걸 약을 바꿔가지고 부자탕 2주분을 치료하고는 이게 좋아졌다. 처방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위에 보면 부자를 반드시 써야 하는 그런 경우는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 아마 여기에 글에 안 적혀 있을 텐데 사람이 기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몸이 좀 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나고 있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좀 있는데 뒤에 할 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진무탕하고 부자탕을 비교해 보면 들어가는 약자가 비슷합니다. 부자탕하고 차이가 어떤 게 있냐면 출과 부자탕이 훨씬 많습니다. 수기와 함께 양기를 더 보는 약이 바로 부자탕입니다. 즉 한습으로 인한 통증, 한습으로 인한 문제 이런 것들을 진무탕에서 더 보강된 것이 부자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인삼하고 생강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 약이 들어가 가지고 하는 제주보다 출과 부자가 하는 제주가 훨씬 큽니다. 극명하죠. 인삼 조금 먹는다고 막 사람이 확 달라지고 조금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의미가 큽니다. 두 번째, 허리에서부터 대퇴로 걸쳐서 통증이 있고 야간에 특히 심하다. 맥 침새하고 한기를 두려워함이 심한 자에게는 부자탕이 좋다. 추위를 타면서 아픈 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알고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여자 35세 수일 전부터 우측 손목에 붓고 통증이 발생해 움직이기 불편하다. 부은 곳에 핵이 있어서 만져지면 아프다. 식욕은 변화가 없고 구갈도 없다. 다만 몸이 평소보다 무겁고 기분도 좋지 못하다. 습기죠, 습기. 열은 없고 대변도 보통이면 소변은 약간 드물게 보고 맥침하다. 부자탕을 투여하여 3일 만에 완차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알 수 있는 근거는 좀 부족합니다. 맥침이라고 해서 이제 부자를 떠올린 것 같습니다만 아마 그래서 다 전달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붓고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이걸 쓰는 게 아닙니다. 맥침한 경우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만으로 근거는 그렇고 하지만 나은 거 보면 나았을 상황이 있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자 32세 새 아이의 어머니로서 임신 5개월인데 이유 없이 오한, 하복부통, 팽만감이 생기더니 자궁 출혈이 시작되었다. 맥이 침긴하고 설태는 없었고 소복은 임신 5개월에 비해 크고 저항이 있었으며 하복부가 서늘한 감이 있는데 마치 타인이 부채를 가지고 부채질을 해주는 것 같은 기분이라고 하였다. 부자탕 세첩을 투여하였더니 그것으로 치료되었다. 자, 지금 오한이 있어요. 하복부 통증이 있습니다. 출혈이 되고 있어요. 자, 사실은 저라면 여기 오수유입니다. 오수유. 찬 것에 의해서 안에 국소 부위에 스별이 나타나죠. 출혈, 열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쓰는 게 오수유입니다. 오수유. 저희의 비슷한 경우에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부산에서 개업을 할 때 한 환자가 오셨는데 산모가 복통으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제 임신을 했으니까 약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른 방법이 없겠냐 하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왕진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복통이 심했는데 병원에서는 그냥 빨리 유도분만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올 때가 아니었어요. 7, 8개월 됐나?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딱 보고는 이거는 오수유다 해가지고 오수유를 처방해가지고 깔끔하게 좋아져서
다음 주에 선물을 사들고 임신한 채로 저희 한의원에 직접 방문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다 그렇습니다. 몸이 차면서 복통이라는 게 뭔가 충격이 있는 거죠. 충격이 있는 것까지는 부자도 좋아요. 근데 출혈이 된다. 피에 출혈이 된다 하는 거는 혈열이 도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좀 식혀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쓰는 게 오수유입니다. 이거 이제 제가 이거는 글을 좀 많이 삭제를 했는데요. 타인이 부채를 붙이는 것 같아. 이게 판본마다 좀 다른데 조문에 보면 이런 딱 똑같은 글이 있어요. 부채로 붙이는 것 같은 기분, 소복에 딱 요 글을 보고 그냥 부자탕을 처방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자 71세 150에 67kg 배가 남산만하다. MRI상 뇌혈관이 좁아진 후에 입이 돌아가고 말이 점점 둔해지고 이게 전부 다 막히는 거죠. 막히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어떤 특정 부위가 떨립니다. 발에 뭔가 착 달라붙는 느낌이라고 한다. 어지럼증도 엄청 심하였는데 그러니까 수기가 생기면서 막히는데 이걸로 인해서 기운이 흔들린다 이 말이죠. 입맛이 하나도 없고 소화가 가끔 안 되고 변비약을 꼭 먹어야 한다. 어지럼증이 있는데 변비약이 생겼다. 수기로 인해서 장에 기운이 순환한다. 이 말입니다. 대변은 물음편. 보니까 수기가 있는 거죠. 소변은 1시간에 한 번씩. 수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하초 쪽으로 수기가 확 내려가는 겁니다. 더위를 많이 타는데 올 겨울은 처음으로 추워서 혼났다. 이거를 꼭 양기가 부족하다 말을 하기는 좀 그래요. 평소에도 잘 어지럽고 가슴도 자주 두근거린다. 자, 위에 수기가 생겨가지고 이게 대소장까지 영향을 주고 있고 추위를 많이 탄다. 표증에도 영향이 가고 가슴이 자꾸 두근거린다. 여기 어떤 열감이 살짝 있고요. 근육에 쥐가 나가 있고 관절통도 있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습기와 외부의 한과 그 다음에 근육의 경련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복령 백출이라든지 이게 여기서는 잘 모르겠어요. 계지를 쓸 것인지 부자를 쓸 것인지 이걸로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를 다 써도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육이 경련이 있으니까 작약을 썼고 그렇게 해서 부자탕을 선택한 것 같아요. 만약에 입이 돌아가고 이랬다면 이게 습기만 있는 게 아니고 막혀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무슨 말이냐면 부자탕 투여 1차에 너무 심하게 어지러워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탕이 백출과 복령이 들어가지만 기운이 막혀 있어요. 이 막혀 있는 걸 뚫어주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안 하고 하신 거죠. 환자가 고생인 거예요. 지금 두째째 거의 복용했는데 입도 많이 돌아오고 말도 잘하게 되고 발바닥 파스 안 붙여도 쥐가 안 난다. 대변 잘 본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다행히 뚫려서 다행인데 제가 생각하기엔 여기 반화가 좀 들어갔었어야 돼요. 아니면 후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갔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작약이라든지 부자 이런 거는 뭐 들어가도 상관은 없고요.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임상예를 볼 때 그런 거를 좀 판단해서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여자 49세 등이 후끈거린다. 열감이죠. 열감. 갱년기 증상으로 등으로 왔고요. 그에 요통, 땀, 그 다음에 다리, 발목, 그리고 아랫배가 시리다. 하초 쪽으로는 시리고 아랫배에서 찬바람이 나는 느낌이면 감각도 없다. 몸이 무겁다. 습기죠. 추위를 못 참고 찬바람을 싫어한다. 표증이 있다는 얘기고요. 발이 저릴 때가 많다. 비증, 습기로 인해서 양기의 순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비증이고요. 입맛이 없고 중초에 습기가 있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 복만이 있습니다. 복만. 2일에 한 번 대변을 보는데 무르고 소변을 자주 보고 시원하지 않으며 자다가 3-4번 본다. 수기로 인해서 하초의 기운순환이 안 된다. 조금만 신경을 써도 잠을 못 잔다. 상부로 허열이 심장 허열이 뜬다. 자궁적출 수술을 받았다. 복진상 심화비경 복직구련이 있다.
근육에는 이런 게 좀 있고요. 환자 본인이 등이 후끈거린다고 열감을 호소하지만 신체 전반적으로 오한의 정도가 심하여 부자증이 명확하다. 등의 후끈거림을 부자탕의 배오한 증세로 해석을 한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후끈거리는 건 열입니다. 열, 표로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을 배오한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2주 복용하고 배오한과 소복냉이 소실되었다. 4개월 뒤에 등이 다시 후끈거린다고 내원하여. 왜? 후끈거리는 거 잡아야죠. 허열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보고 쭉 한번 잘못한 것 같아서 제가 처방을 한번 내봤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회원분들한테는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회원 아니신 분들 한번 보시라고. 상초 증상은 불면과 한출이 있습니다. 증초 증상은 음식 무민 식후 복만이 있고요. 하초 증상은 대변 무름, 대변 분리, 소변 분리, 야간요. 표증은 배 오열, 오한, 사진냉, 불임, 비증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병리를 한번 세어보면 중초에 습기가 있으면서 하초로 기운 소통이 안 되고 상부로 허열이 뜨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출, 지실, 후박, 작약, 육계, 부자, 복령, 감초, 대황 이런 걸 좀 써야 되지 않나. 아니면 허열을 잡기 위해서 잠도 못 자고 하니까 황년 정도 이런 거를 써야 금방 잡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모든 것을 딱 다 오픈하는 이런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냉철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보셔야 하고 실제 이런 거를 보고 똑같은 환자가 왔을 때 쓰면 잘 안 낫는 경우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여자 24세 매일 붓는다. 고등학교 때부터 부종 경향으로 종아리에 쥐도 나고 생리 주기는 2, 30일 정도 불규칙, 생리량이 적고 3일 한다. 냉 많고 일단 부종이니까 습기다. 그죠? 생리 전 식탐 많고 식욕 없고 밥 두 끼. 중초에 습기가 있습니다. 먹고 바로 잘 체하고 속 쓰리고 토하고 싶다. 잘 막힌다는 거죠. 추위를 많이 타고 얼굴에 열이 잘 오른다. 표증이 있으면서도 얼굴로 상충이 된다. 수족한 수족냉. 신경 쓰고 필요하면 근육이 떨리지. 여기 보면 근육 떨리는 게 나타나죠. 경항통, 종아리 당김, 청골 부위 통증, 잠들기 힘들고 아침에 못 일어난다. 대변 하루에 한두 번 무른 편이고 설사를 잘한다. 소변 자주 보고 한숨 자주 쉬고 잘 놀랜다. 심장이 자주 두근거린다. 조금만 운동해도 숨찬다. 물렁물렁한 복부에 심한 압통이 있고 복직근 부위 압통이 있고 비복근 압통이 확인되었다. 부자탕 2주 복용 후에 부종은 거의 느껴지지 않게 호전되었고 어깨 뒷목 종아리 근육통이 없어졌다. 뭐 요거는 이렇게 보지만 자 이걸 구분합니다. 상초는 불면 한숨 쉬고 심계 잘 놀래고 체하고 하초는 대변 무르고 소변 자주 본다. 그리고 표증이 있죠. 부종, 종아리 쥐, 추위 타고 얼굴에 열 오르고 수족냉증, 근육 떨림 등등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초에 습기가 있으나 기체가 두드러지지 않고 골랭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부자탕의 병리를 가지고 치료할 수 있지만 창출, 향부자 또는 창출 반화 작약 이런 걸 쓰면서 이제 부자, 복령 이런 걸 쓰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부자탕처럼 아마 이렇게 접근한 게 부종이 있고 떨림이 있어서 떨림 중에 뭐를 할까? 계지감초탕을 할까? 그 다음에 진무탕을 할까? 뭐 이런 걸 고민한 것 같아요. 그렇게 처방하는 거 하고 병리를 가지고 처방하는 건 천지 차이다. 그죠? 여자 24세에 매일 붓는다. 붓는다고? 습기잖아. 자, 고등학교 때부터 부종 경향으로 종아리에 쥐가 난다. 쥐도 나, 경련, 근육 경련이 납니다. 생리 주기는 20일에서 30일 불규칙하고 생리량이 적고 3일 한다. 뭔가 문제가 있긴 있다. 그죠? 냉 많고 생리 전에 식탐 있고 식욕 없고 밥은 하루 두 끼. 뭔가 중초에 습기가 있다.
그 습기가 붓기를 만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먹고 바로 잘 체하고 속쓰리고 토하고 싶다. 잘 체한다. 중초가 잘 막힌다는 거죠. 추위를 많이 타고 얼굴에 열 잘 오른다. 추위, 표증으로 인해서 상부로 상충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수족의 한, 뭔가 습열이 좀 있어요. 수족에. 수족냉, 냉과 습열. 이게 전형적으로 수족이 땀이 나면서 수족이 차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게지입니다. 게지. 표로 양기를 순환시키면서도 게이지가 땀만 내는 게 아닙니다. 땀을 수렴시키는 그런 겁니다. 신경 쓰고 피로하면 근육이 떨리고 경항통, 표증이 있는 거죠. 종아리 당김, 이것도 표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천골 부위 통증도 표증이고요. 잠들기 힘들고, 자, 이런 약간 심장에 열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상부에 상초 쪽에 열이 좀 있습니다. 대변은 하루에 한두 번 무르게, 이게 중초에 수기가 만들어지는 게 하초 쪽으로도 영향을 줍니다. 대변 하루에 한두 번 무르게 설사를 잘한다. 대변 쪽에 그렇고요. 소변 자주 본다. 전부 다 물이죠. 중초도 수기가 있고 하초도 수기가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한숨을 잘 쉬고 잘 놀랜다. 잘 놀랜다 보면 확실히 심려를 뜻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숨을 잘 쉰다. 자, 중하초가 막혀 있어요. 중하초가 막혀 있으면 기운이 잘 안 내려갑니다. 그러면 답답하고 한숨 쉬죠. 심장이 자주 두근거리고 이게 전부 심열이고요. 조금만 운동해도 숨차고, 이게 기운이 아래로 못 간다는 뜻이죠. 물렁한 배, 심화 압통, 복직근 부위 압통, 비복근 압통. 자, 이런데 부자탕을 썼습니다. 자, 부자탕 저는 좋다고 봐요. 좋다고 보는데 너무 쓴 게 조금 속이 보입니다. 자, 보세요. 부종, 습기, 그 다음에 소변 분리. 습기를, 소변 분리를 보는 약이 창출, 쥐나는 거, 작약. 그 다음에 사실은 부자를 쓸 만한 그게 없는데 통증을 보고 부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중에 골랐던 거예요. 이런 약재들이 들어가는 것 중에 딱 고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처방을 한번 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진료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상초에는 잠이 잘 들지 않고 한숨 쉬고 심기에 잘 놀랜다. 이런 게 상초에 심열이 있는 거고요. 중초 쪽에는 막혀 있고 하초 쪽에도 수기가 많고 표증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골고루 봐야 됩니다. 골고루. 그래서 중초의 수기와 기운 소통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출 향부자로 해도 좋고요. 창출 반화 이런 거 해도 좋고요. 거기에다가 근육적으로 좀 보기 위해서 작약, 표증을 같이 보기 위해서 계지 6개, 그 다음에 통증이 심하다 이런 게 하면 부자 복령, 만약에 복령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심계라고 하면 황련, 이런 식으로 갔어야 되지 않나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자, 남자 24세 2년 전부터 조루, 발기부전이 발생했다. 남자가 조루가 있는 건 있을 수 있다, 그죠? 근데 발기부전은 쉽지 않습니다. 발기부전은 하초로 기운 소통이 꽉 막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속 쓰리고 잘 취한다. 중초에서 막혀가지고 하초로 소통이 안 되네. 요통이 있고 따뜻한 물 선호하고 추위더위 잘 타고 얼굴로 열도 오를 때가 있고, 남자 24세가 열이 오른다. 뭔가 상충이겠죠? 에어컨 싫어하는데 표증이 있죠. 땀 양모하고 수면 양모하고 무름변 찬 거 먹으면 설사한다. 습기가 있는데 뭔가 찬 거에 이게 안 좋구나. 한습이 있네. 소변 1일 5회 이하로 보고 숨 깊게 안 들어가고 숨이 답답하다. 가슴이 답답하다. 피곤하면 심장이 두근거린다. 콧물, 몸살 감기 기운이 있다. 자, 표증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콧물은 중초에 습기가 있는 거예요. 하초와 복부에서 구련을 확인하고 발기부전의 불인과 발기부전을 불인이라고 본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건 전 정말 싫어합니다. 발기부전은 발기부전으로 보세요. 불인은 불인이죠. 감각이 둔한. 그걸 왜 발기부전으로 봅니까? 조루를 개, 급, 육, 륜, 근척. 자, 이거 제가 왜 가져왔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조루는 조루지. 왜 경계, 근척육순 뭐 이런 거와 같이 연결을 합니까? 오랜 기간 동안 이로 인해 스트레스로 인해 자세가 앞으로 굽어진 결과로 인해서 심화 비경, 자세 굽었다고 심화 비경 다 있는 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처방하시면 안 됩니다. 통화근산 투여해서 뭐 좋아졌다고 해서 저는 괜찮은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처방할 수 있도록. 자, 상초에 보면 숨 깊이 안 들어가고 가슴 답답하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중천 속쓰리고 잘 체한다. 뭐가 막히는 게 있다. 그죠? 하초로 이제 조루가 있고 발기부전, 대변 무름. 자, 여기서 중초가 막혀가지고 하초로 이 기운이 못 가요. 양기가 못 가요. 그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발기부전이 되는 거예요. 자, 요통, 얼굴 상열, 오풍, 콧물, 몸살 감기, 표증이잖아요. 자, 중초에 습기가 있고 표증이 있고 그러면서 하초로 순환이 안 되는 중초 습기 하초내 표증, 표증으로 인한 상충, 그 다음에 흉부 기운 소통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창출, 부자, 작약, 육계, 향부자, 후박, 복령 이런 거를 좀 치료하는 게 어떻겠나 이래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이런 거를 경강부회하는 거는 저는 조금 반대입니다. 네. 자, 가간법이 나오는데요. 가간법은 계지감초, 생강 이런 걸 넣으면 이게 통증과 비증을 보는 거니까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지황. 지황 들어간다는 거는 혈허가 있다는 뜻이죠. 혈허. 그래서 건조증이 나타날 때 중초에 습기가 있어도 혀가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기 쓰는 건 혈 부족하다는 거죠. 부족한데 지황은 혈열이 보이는 거고요. 당귀는 그냥 진액이 부족한 거예요. 혈이 부족한 거. 여기 보면 혀에 보면 태가 벗겨지는 거. 그러면서 혀의 바닥이 빨갛게 되는 거. 이런 데에는 당귀를 넣는다. 이런 가감리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진무탕하고 부자탕 앞에서 설명드렸는데요. 부자탕은 백출과 부자가 위주입니다. 그래서 동통, 소변분리, 권랭이 위주인 처방이고요. 진무탕은 복령, 작약, 생강이 위주라서 개, 구련 이런 게 위주입니다. 그 다음에 설사, 사지침중, 현운 이런 것들이 동반될 수 있고 그래서 주 포인트가 다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무탕과 부자탕 봤는데 계지거기가 영출부탕 요거와도 좀 비슷하죠. 여기 보면 역시 부자의 용량이 좀 다릅니다. 부자탕하고 진무탕하고 계지거기가 요때는 똑같은데 부자의 용량이 달라요. 그러니까 확실히 부자탕은 통증과 권랭증에 좀 더 특화된 처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